안녕하세요. 배우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를 미스테리한 세계로 끌고 가주실 콩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콩 박사입니다. 아, 박사님. 네. 오늘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져오시지 않으셨어요? 신비롭다기보다는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조금 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의 로스. 박사님. 여기까지만 자꾸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오늘. 펜실베니아 로스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미스테리한 세계로 네. 가시죠. 미스테리 콩콩! 1965년 12월 9일 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수많은 사람들은 캄캄한 밤하늘에서 거대한 푸른색 빛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캑스버그에 살고 있던 빌 블루부시도 그중 한 명이었다. 잠시 뒤 불덩이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빌은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골짜기 일대를 수색하기로 결심한다. 얼마 뒤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종 모양의 물체가 숲속에 추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종 모양의 물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빌은 종 모양의 물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 표면에 이상한 글씨 같은 게 새겨져 있는데.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숲속으로 몰려왔다. 여긴 지금부터 우리가 통제합니다. 숲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이후 군 당국의 발표는 숲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발표만을 보도할 뿐이었다. 그런데 캑스버그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난 2005년 12월 미국 나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 1965년 12월 미 공군과 펜타곤은 펜실베니아 캑스버그 지역에서 불에 탄 다량의 금속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금속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코스모 96 위성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한 금속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모든 금속들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미국인들은 나사와 미국 정부의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믿지 않았고 의심과 의혹만 더 커져가는데 1965년 12월 9일 밤 캑스버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박사님, 네. 이거 아니 저번 주에도 종이었고 오늘도 벨이네요. 지난번에 했던 나치의 벨 때 네. 잠깐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는데 네. 캑스버그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UFO 매니아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캑스버그에 UFO가 등장했는데 이 UFO의 모양이 네. 특이하게 거대한 종처럼 생겼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에밀레종이나 뭐 이런 네, 약간 모양인가요? 종처럼 생겨가지고 이 캑스버그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이제 주목받게 된 게 나치의 벨. 나치가 비밀리에 개발한 무중력 비행 장치 혹은 타임머신으로 추정되는 나치의 벨과 모양이 너무 흡사하다. 이런 것 때문에 나치의 벨을 신봉하는 사람들, 나치의 벨을 히틀러가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캑스버그에 나타난 것이 나치의 벨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소수설로 볼 수 있고 이 캑스버그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주목받았던 이유는 설명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바뀌었다고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내용이? 미국 정부가 네.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갔다. 계속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에 은폐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2005년 12월에 발표한 거 말고도 그 외에 다른 그 발표를 중간에 했었어요? 계속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 처음에는 네. 헥스버그에 빛나는 푸른 빛을 내는 거대한 물체가 비행 물체가 추락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팩스버그에 떨어진 그 물체가 네. 비행했던 장면은 네. 미시간부터 뉴욕까지 해서 8개 주에 다 포착이 됐어요. 미국의 8개 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거대한 푸른빛을 내는 물체가 정체불명의 물체가 추락했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봤겠죠. 네,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날 하늘에서 거대한 빛을 내는 그 불덩이를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라든지 미사일 같은 걸 잘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지는 걸 봤고 네. 이게 뭐냐라고 됐고 그다음에 캑스버그가 그 당시에 인구가 한 네. 150에서 한 200명만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고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게 만약에 추락했다면 네. 미국 정부도 이게 쉽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잘못 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해요. 네. 근데 팩스버그는 워낙 작은 곳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팩스버그 주민들이 그 작은 마을에 갑자기 군인들이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통제구역 만들고 조사하고 이러니까 네. 그 모습이 좀 겁을 먹어요. 아,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실을 얘기했다가 괜히 끌려갈까봐 말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팩스버그 주민들이 암묵적으로 입을 다물기로 약속을 해버려요. 네. 문제는 추락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1년 뒤에 나오는 과학 저널들이나 천체 관측 관련된 저널들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의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1966년에 네. 과학 저널들이 그 당시에 지진 관측소와 천체 관측소의 관측 결과들,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요. 캑스버그에 거대한 물체가 떨어졌을 당시에 네. 지진계가 요동을 쳤다. 실질적으로 추락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천체 관측소의 데이터들을 보면 캐나다 온타리오부터 해서 미국 쪽으로 날아가는 거대한 정체불명의 물체가 하늘에서 목격이 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없습니다. 라고 했던 미국 정부가 말을 바꿀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냥 뭐 별똥별이라 그래도 되고 뭔가가 떨어졌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하늘에서 왜 아예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게 바로 유성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다. 처음엔 유성이다. 아니, 처음에 아니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유성. 처음에는 없다. 그런 거 없다. 두 번째, 유성이다. 근데 실제로 이 미국 정부 부분은 조금 손발이 좀 안 맞은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정부 공식적인 이야기는 네. 추락한 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AP 통신 기사라든지 여기에 뭐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해준 걸 보면 유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가 바보가 아닐 텐데 왜 네. 그랬을까요, 진짜? 근데 그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한 거냐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죠. 왜냐하면 캑스버그 주민들은 이미 자기들이 봤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8개 주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늘에서 굉장히 뭐 빛을 내면서 거대한 불덩이가 비행하고 있었던 걸 봤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말을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정부가 유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유성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만약에 유성이 종만한 이 발음을 잘해야 되죠. 종만한 유성이 그렇지. 떨어질 정도가 되려면 정말 엄청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대기권을 통과해서 네. 타다 남은 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타다가 남은 종만한 크기의 유성이 떨어지려면 충격이 엄청나겠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그 유성이라고 발표한 다음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유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미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유성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에
미 공군 부대가 총 출동해서 나타난다. 그 작은 마을에. 그것도 좀 그러네요. 이거 참 나이스한 타이밍인데 떨어지자마자 군부대가 팍 출동을 했으니까. 그 말대로라면 실제로 비행했던 게 4시 44분부터 비행을 했고 추락은 그 이후에 추락을 했는데 굉장히 그 늦은 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캑스버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드라마에서도 밤이라고 이제 묘사가 됐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깜깜한 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날 간측된 소위 천체 간축소에서 간측된 시간들을 보면 4시 45분경이 많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야 캑스버그 주민들이 이게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캑스버그 주민들은 어쨌든 수색을 했으니까 네. 자기들이 찾은 시점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군 당국은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빨리 도착한 거네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스한 타이밍이 네. 그걸 알 수가 그 없는 군이 미군이 이렇게까지 정말 타이밍 좋게 네.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교현님 말씀대로 군과 관련된 어떤 물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군에서 정찰 위성을 띄웠는데 정찰 위성이 추락했거나 혹은 군에서 미사일을 잘못 발사했거나 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후자인 미사일 이야기는 떨어졌을 때 이제 폭발 정도라든지 잔해 그리고 목격자들이 봤다는 그 종 모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미사일일 가능성은 낮다. 네네. 그렇다면 정부, 그러니까 미 국방성이 쏘아 올렸던 정찰 위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위성. 정찰 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 군 당국이 그렇게 빨리 출동할 수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외계인이 안 타고 있고 미 공군이 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외계인이 타고 왔다가 미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다가 시험 비행을 한번 해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참신한 논리인데. 네. 그래서 어디 떨어진지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이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스벨에서 수거하고 얻어낸 과학 기술을 통해서 네. 만들어낸 UFO를 미군이 네. 미 공군이 연습을 한번 해본 거죠. 연습을 하다가 네. 아니면 타고 다니다가 네, 한번 65년에 추락 사고가 나서 그렇죠. 텍스버그로 떨어졌다. 네, 떨어진 거죠. 신선해, 참신한데? 신선해. 그러니까 떨어졌다 이래 출동을 한 거죠. 이건 거의 나치에벨 수준으로 참신한데? 나치에벨은 얘기했지만은 그거거든요. 42년부터 45년까지 그 폴란드에서 그 나치에벨을 개발했고 나치에벨이 성공했는데 나치에벨이 성공했으니까 다른 연도로 계속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해필이면 고장이 나서 65년 캑스버그로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나치에벨이 열로 딱 떨어졌다. 떨어졌다. 근데 이게 타임머신이고 나치에벨이니까 이를 난 미국 정부가 황급히 수거해가고 은폐했다.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근데 2005년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네요. 벨이라는 종 모양의 뭐가 비행 물체가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2005년도에도 금속 조각이라고 그것도 러시아 거. 네, 그래서 또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위성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다. 캑스버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말을 그동안 이제 계속 바꿔오고 또 그 미국 정부의 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심과 의혹만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2년 2월에 클린턴 전 대통령, 클린턴 행정부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조지타운대 법학교수 출신의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데스타가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펜타곤과 CIA가 만약에 캑스버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즉각 공개해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05년에 나사가 캑스버그에 관련된 자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할게요. 라고 네. 하면서 나타나서 얘기를 한 게 알고 봤더니 러시아 위성이네요. 근데 왜 뜬금없이 40년이나 지난 시점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근데 굉장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나사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의 그 위성인 코스모 96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코스모 96이 캐나다 쪽에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떨어졌죠. 실제 위성이 떨어졌거든요. 위성은 떨어질 때 거의 소멸. 타버리지 그러다 않나요? 보니까 이제 그 나사에서는 금속 조각이 있다. 우리가 캑스버그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더니 금속 조각들이 발견됐고 그 금속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서 만든 코스모 96 위성의 잔해일 것으로 확인했다. 잔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금속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위성의 잔해 금속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네. 금속 보여줘. 금속을 공개해라고 했는데 금속은 우리 잃어버렸다. 나사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 그러면 그때 관련 자료 조사하고 나서 보고서 썼을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다 공개해줘라고 하니까 그게 한 2박스 되는데 잃어버렸다. 금속도 잃어버려, 자료도 다 잃어버려. 아니요, 국민을 되게 우매하게 본 거 아닌가요? 캑스버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콧방이 꼈을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주민들이 95년 뭐 2000년 초까지 캑스버그 주민들이 미국의 이제 MBC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이 캑스버그 미스테리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다 와서 인터뷰를 해줘요. 근데 초창기에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다들 조심했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말을 안 군부대가 와서 뭐 오히려 근데 이제 러시아 혹은 미국 정부의 위성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줬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군 당국을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데 네. 외계인의 UFO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외계인이 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자기들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근데 근데 그럴 수 있죠. 흥미로운 거는 캑스버그의 종 모양의 거대한 물체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캑스버그 주민들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모양도 기억하고 실제 복원된 게 지금 캑스버그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 복원물은 있는데 원래 캑스버그 주민들이 봤던 그 물체는 미 공군 당국이 수거해 갔는지 어쨌든 자기들이 나중에 가서 하기다 보니까 없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위성 같은 경우에 네. 그날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 정부와 나사는 위성의 일부가 캑스버그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자기들은 다 봤는데 그 자료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 말을 믿어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주관측센터 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코스모 96이 떨어진 건 맞는데 네. 미국 쪽으로 안 떨어졌다. 캐나다로 떨어졌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네. 날아가는 그 궤도가 많이 달랐다. 날아가는 궤적과 궤도가 유선이 떨어지는 것과 많이 달랐다라고 이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무슨 비행체다라고 하는데 과학계도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야기는 못 하고 있는데 네. 강하게 줘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덩이에 떨어지는 각도가 일반적인 유성의 각도와는 너무 달랐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워낙 빠르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쭉 뭐 빠르게 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궤도를 보면 궤적을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네. 들어와서. 근데 이거는 처음 떨어질 때부터 거의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쑥. 예, 뭔가 진짜 고장이 나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샥 떨어졌다는 거죠. 위성의 잔해라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좀 궤적이나 궤도가 좀 불안전하게 막 흔들리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러시아 쪽에서 우리 건 거기 안 떨어졌다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나사는 여기에서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나사의 말을 100%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나사가 언제부터 UFO 관련 조사를 하러 갔다고? 맞아요. 지금까지 항상 미스테리한 뭔가가 떨어졌을 때 군인들이 나타나서 수거를 해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리고 어떤 성명이나 이런 거 발표는 나중에 뭐 추가 조사를 한다 그래도 나사가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 물체를 나사에 갖다 주고 의뢰를 하는 경우,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네. 나사가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나사가 가서 조사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실제로 또 그래 뭐 좋아 나사가 갔다고 치자. 네. 라고 했을 때 UFO 관련된 증거와 자료들을 언제부터 나사가 보관했는가? UFO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들은 제가 알기로는 펜타곤과 CIA가 그 보관하고 분류하거든요. 근데 나사가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이건 정말 시켜서 한 일 같네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오버그라는 사람은 네. 이건 나사의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나사라고 주장을 했다면
나사 마크가 붙은 옷을 입고 간 공군 혹은 미국 국방성 소속의 요원들일 것이다. UFO가 아닌 척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닐까요? 정말 많은 미국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뻔하네. 니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해명들을 계속적으로 65년부터 지금까지 내놓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UFO인데 그걸 아니라고 감춰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한 번도 UFO라고 확인해 준 적은 없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라고 최근에 2014년 이후부터 네네. 인정하기 시작했죠. 아, 존재는 한다. 네. 하지만 우리가 확인되지 보여보지 않다. 않은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계 생명체가 타고 온 비행체일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헥스버그에 추락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심플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2002년에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존 포데스타가 네. 행정부와 국방성 그리고 CIA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네.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공개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UFO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죠. 그거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공개할 게 없으니까 공개 안 하는 거다. 미국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 헥스버그는 펜실베니아의 로스웰이다. 무언가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네. 네.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십니까 두 분은?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숨기려고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숨기고는 있다. 네, 숨기고는 있다. 아니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사실. 저도 푸른 빛깔의 불덩이가 굉음을 내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종 모양의 그 다음에 떨어진 곳에서 매캐한 유황 냄새가 났다. 되게 막 촉각, 시각 그런 걸 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는 이런 걸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색깔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색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불에 타면서 오렌지색으로 그을려졌을 것이다.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빨갛게 달아가지고. 네. 아, 원래는 은색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실제 헥스버그에 있는 모형을 보면 네. 약간 오렌지 빛깔을 띠고 있어요. 아, 과열돼서 된 색깔일 수 있다. 어쨌든 저도 숨기고 있다의 한 표. 숨기고 있다. 양 표. 네, 만약 이거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외에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거지?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니까. 뭐 놀랬거나 당황해서 뭐 이렇게 얼버무렸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면 한 번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네. 뭐 변명을 하고 말을 바꾸고 이런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결과와 그 답변을 내놓을 때마다 점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돼가. 그냥 진짜로요. 네. 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토크쇼 진행자들이 네.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네. 클린턴 네. 이 세 명의 대통령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UFO 있습니까? 뭐 관련 자료 보고 받으셨습니까? 자료 봤나요? 네. 라고 할 때 다들 두리뭉실하게 웃으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냥 그게 그런 것도 조크일 수도 있어요. 네. 조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교육을 받는 거. 심지어 그 트럼프와 그 힐러리 클린턴이 격돌했던 그 당시에 이제 대선 네네네. 때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다 밝히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 까발리겠다. UFO 관련된 모든 비밀 문서의 비밀을 해제하겠다. 만약에 되면 오픈할래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사실 UFO 매니아와 미스테리 매니아들은 힐러리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박사님도 분명히 지금 이거는 미국이 은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부분만 설명해줘도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스한 타이밍에 군대가 출동할 수 있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처음부터 그 위치에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든가 애초에 들어오는 모든 걸 떨어지는 그 상황을 추적을 하고 있었고 추적을 하고. 두 가지 뭐 상황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이 나이스한 타이밍에 군대가 출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미국의 시스템을 봤을 때 미국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군대가 출동한다 그러면 주방위군이 출동해요. 네. 우리로 치면 예비군들로 구성된 주방위군들이 우선적으로 출동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출동한 군인들은 공군 소속 같았다. 이 공군 소속의 군인들 같았다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이 증언은 누가 하냐면 텍스버그 소방서의 소방서장이 증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 물체가 추락한 시각에 텍스버그 소방서에 군 관계자가 와서 이 일대에 그 소위 말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가이드가 필요하다. 소방관들이 다 출동했으면 같이 우리랑 움직였으면 좋겠다. 소방관이랑. 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공군이 출동했는지 뭐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합니다. 좀 미스터리를 정리하면, 자 이제 미국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은폐한다면 이것은 UFO일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나치의 벨일까? UFO 아니면 나치벨이다. 둘 중 한 가지인 거네요.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저는 UFO.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 더 무게가. 뭐 세 사람 다 의견이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나치의 벨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저도 그게 성공했다면 지금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됐을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 그냥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UFO는 있다가 되겠네요. 있을 수 있다. 유튜브에 박태윤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연평도 그 포격 때 나타난 UFO 그 편 보시고 댓글로 개요님 말처럼 카메라에 붙은 나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저희도 했었잖아요. 카메라에 붙은 뭐 아니냐. 우리 개요님 얘기 그대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카메라에 뭐가 묻었을 이물질이 묻었을 거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네. 연평도 포격 때 나타난 거는 이제 그 UFO 아니라 카메라에 붙은 이물질이라면 뭐 캑스버그도 사실 뭐 근데 유성인지 뭔지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건 거기는 그냥 카메라에 찍힌 것뿐이지만 여기는 사람이 출동을 한 거잖아. 네. 어떤 사물이 있어서 출동을 한 거고. 오늘 이야기가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또 네. 더 막 넓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결론이 나버렸어요.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나치의 벨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UFO의 뭐 이야기와 UFO 관련된 그 미스테리 사건 케이스는 참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나치의 벨이 타임머신을 가정하에서 본다면 그게 성공해서 캑스버그에 나타난 게 나치의 벨이었으면 어쨌든 인류가 타임머신을 개발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치의 벨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나치의 업적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UFO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